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인 사과. 하지만 이렇게 사랑받는 사과도 이런 방법으로 사과를 섭취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몸에 좋을 줄 알고 드셨던 사과가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독이 되는 사과는 어떤 사과인가? 두 번째, 사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사과와 같이 먹으면 200% 좋은 음식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사과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사과를 100% 활용하여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이 되는 사과는 어떤 사과인가? 여러분,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침에 이로운 것은 사실이고 저녁 늦게 먹으면 해로운 것도 사실이지만 저녁 늦게 먹어도 이로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부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유기산과 펙틴 때문입니다. 유기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자마자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장점이 있어요. 또 펙틴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소화 운동에 도와주는 장점이 있죠.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영양소가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해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돕는다는 의미로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불립니다. 반면 밤에 사과를 먹으면 잠을 자야 하는 상황에 유기산과 펙틴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장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기에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고 외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밤에 먹는 모든 음식, 특히 자기 전 1시간 이내에 먹는 모든 음식은 독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음식을 독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지만 잠들기 전에 먹는 모든 음식이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먹는 사과만 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과 음식물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말입니다. 서구에서는 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사과를 먹기도 합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자는 것보단 차라리 사과 몇 쪽을 먹는 것이 몸에 훨씬 이롭기 때문입니다. 저녁 사과는 독사과에 대한 진실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튜브에 떠도는 이런 독이 되는 사과 절대 먹지 마세요. 와 같은 제목으로 상당한 조회수가 나온 영상들이 많던데 그 영상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색으로 변한 사과입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사과를 주변에서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사과를 깎아서 놔두면 갈색으로 변하죠. 이런 현상은 사과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또 유튜브에서 이런 사과를 먹으면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성돼서 노화를 촉진시킨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많더군요. 이 내용의 결론은 낚시 영상입니다. 갈변 사과가 활성산소를 생성했다는 논문이나 연구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에선 이런 이야기가 전혀 돌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돌고 있는 괴담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사과가 신선한 사과보다 약간은 더 활성산소를 생성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건 어떤 음식에도 해당되는 추측 아닐까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갈변된 사과를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과 씨앗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독 사과를 먹고 쓰러지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런 독 사과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사과 씨에서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시안배당체라는 청산가리 계통의 독소가 씨앗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럼 정말 사과 씨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까요? 결론은 백설공주처럼 바로 쓰러질 순 없습니다. 만약 백설공주처럼 쓰러지고 싶다면 거의 반 컵 정도를 꼭꼭 씹어 먹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어린아이나 어르신이 사과 씨를 5개 이상 드셨다면 문제가 없는지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또 가끔 사과를 통째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아주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또 가끔 사과즙 중 사과 씨를 제거하지 않은 즙들도 있던데 소량을 먹으면 몸에 큰 이상이 없긴 하지만 굳이 독을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사과 씨 말고도 배, 청매씨, 살구, 복숭아 씨에도 독이 들어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지금까지 독이 되는 사과를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유튜브에서 돌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과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상식들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상식 말고도 우리가 흔하게 하는 실수 때문에 사과의 영양분을 100% 섭취하지 못하고 영양소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두 번째, 사과 100%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과의 영양분을 100% 섭취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껍질째 섭취하시면 됩니다. 사실 사과를 슈퍼푸드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과육이 아닌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정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한국교통대학 식품영양학 전공 이경행 교수팀이 사과의 과육과 껍질의 폴리페놀 함량 등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 함량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과육보다 껍질에 3배 이상의 항산화 성분이 함량되어 있는 걸 확인했어요. 또 폴라보노이드의 함량도 8배 이상 높은 걸 확인했는데 이 폴리페놀은 호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진이 70에서 85세 여성 1456명의 식습관을 15년간 관찰한 결과 사과 섭취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매일 사과 100g을 섭취한 사람은 사과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5%까지 감소했고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동맥이완에 도움을 주고 나이 든 여성들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연구진이 확인했어요. 그러니 꼭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셔야 하고 껍질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건 잔류농약과 왁스 코팅입니다. 잔류농약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찝찝하니 세척하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사과를 식초나 소금으로 세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에 따르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지 부분을 제거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면 피해야 하는 사과도 아셨을 거고 사과를 100% 섭취하는 법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더해서 200% 섭취할 수 있는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과와 함께 먹으면 200% 좋은 음식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뭐가 있죠? 아마 대부분 당근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물론 두 조합은 환상의 조합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근과 사과의 조합은 좋은 거랑 좋은 게 만나서 엄청 좋은 음식이 된 경향이 커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사과와 특정 음식의 영양소가 만나 시너지를 만드는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한 가지 단점으론 장애가스가 쉽게 찬다는 것. 이는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런 성질 때문에 고구마 방구가 지독하죠. 그런데 이 증상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과인 거죠. 사과에 포함된 풍부한 펙틴이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짝꿍이 잘 맞는 시너지 음식 첫 번째로 고구마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견과류.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이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 제거 및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즉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플라보노이드 중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찬 성질의 음식이고 사과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에요.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성질을 보완해줘서 탈이 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을 땐 새우젓, 소금, 쌈장 등 많은 양의 염분을 섭취하게 되는데 사과에 포함된 칼륨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사과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